제가 분명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더라도 당론으로 하라는 취지였고, 일단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다. 그런 취지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헌재 재판관님들의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아마 한 기각 쪽으로 2분 정도, 각하 쪽으로 1분 정도. 저를 탄핵 찬성 쪽으로 분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각 재판관 중에 기각이 2명, 각하가 1명이니까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용 쪽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지난 2월에도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본인의 또 의견을, 생각을 밝힌 적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가 있고,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탄핵에 대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하여튼 뭐 제 입장보다도 예. 저는 당초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김영주 교수님.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은 탄핵 소추를 통해서 뭔가 판단을 받아보자. 이걸 좀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영이 양쪽으로 딱 갈리면서 아주 선명해지고 있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각하해야 되냐, 인용해야 되냐, 아주 선명하게 나누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중간에 놓인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입장을? 글쎄요, 방금도 지금 이제 뭐 뒤에는 뭐 소추를 통해서 한번 뭐 받아보자. 심판을 받아보자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결정적인 얘기예요. 뭐 아까 뭐 기각 둘. 탄핵은 무리스러우니까. 탄핵은 무리스러웠다. 무슨 말이냐?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탄핵을 심판을 받아보면 결과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심중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탄핵이 그러니까 계엄이 계엄이 무리스러웠다. 예, 맞습니다. 계엄은 무리스러웠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상당히 이것은 본인이 봤을 때 한동훈 대표하고 거의 가까운 입장을 가지다가 서서히 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빼려고 하는. 그래서 어제는 기각 둘 각하 1명. 그러면 이거는 인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리고 사실 지금 스탠스 자체가 자기 주장이 아니고 벌써 어떤 입장입니까? 해명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질문을 지금 반복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양쪽 모두의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측에서는 박상수 변호사가 뭐야 도대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쪽은 뭐 하는 일이야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그렇게에 대해서 스탠스가 상당히 꼬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됐고, 사실 마음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뭐 개헌 관련된 뭐 지방 분권 국회 토론회 상당히 50명 가까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죠. 의원들이 참석했을 때는 뭐 상당히 이거 잘하면 내가 먹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와 산토끼를 같이 잡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이와 같은 시리어스한 변곡점이 오면 입장을 명확하게 해라고 요구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실은 입장이 없잖아요. 중간에서 약간 애매하게 된 상황 아니야,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한동훈 전 대표 측 얘기 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박상수 전 대변인, 한동훈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으로 꼽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 명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정치인의 길 걷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반복을 막기 위해 탄핵 찬성하는 보수의 선택지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걸 안 썼어요. 근데 딱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는데 중도들이 따라올 수 있겠나? 최수영 평론가. 친한계 쪽과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에게 지금 약간 비판과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참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입장에서 저는 선택을 했다. 그게 뭐냐? 예. 지금 지형을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그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요. 가장 우측에는 김문수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있고, 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안철수 의원이 있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있고, 저는 6명에서 이제 6명을 지금 스펙트럼 놓고 봅니다. 스펙트럼이 쭉 가고 있는 거군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김문수, 홍준표였는데 예. 오세훈 시장까지 이제는 일종의 말하자면 계엄은 불가피했지만 탄핵은 과하다로 돌아선 겁니다. 아까 기각 각하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건 돌아선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파 중에 오세훈 시장은 나는 거기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의 싸움이 예. 되겠죠. 지금 저 박상수 전 대변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탄핵 찬성의 적동성을 쥐고 있고 우리가 개혁 보수의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아까 나름대로 이념적 스펙트럼의 두 파 중에서 예. 오세훈 시장은 기본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은 나중에 좀 하더라도 내가 50대 50인 국민의힘 경선에서 예. 내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먼저 확실히 잡고 가겠다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집토끼, 산토끼, 들토끼 다 잡겠다는 전략으로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서 선택을 한 거다, 지금 선택을 이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세 명 중에 한 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쪽에 그 진영 쪽에 한 분이 겨루는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 그러면은 예. 그런 좀 흥미로운 나중에 그 경선 국면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으로서 뭔가 후보들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셨어요. 오세훈 두 분의 입장이 약간 분석이 달랐어요. 여기는 지금 이도저도 아니서 곤란한 상황이다. 여기는 뭔가 분명히 선택을 한 것 같다.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